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불을 댕겼다.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개발하자 기술이 가장 앞섰던 미국이 깜짝 놀랐다. 사정이 급해진 미공군은 패스트 트랙으로 이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공군은 지난달 B-52H 전략 폭격기에 극초음속 무기인 AGM-183A를 장착해 시험에 성공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워낙 속도가 빠른 데다 적어도 비행의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고 있어 현재 기술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 불가항력이다. 전쟁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여서 명운을 걸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 기준은 음속 5 이상이다. 미군의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는 마하 1 이하여서 요격이 가능하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지만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된 뒤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데다 초스피드로 날아간다. 따라서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탐지해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가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과 결합하면 30개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가 서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분담해 타격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일단 개발만 하면 생산 단가가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엔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 게임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전면 배치하면 미국이 에스토니아나 대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더 내셔널 인터리스트 2019년 5월 15일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괌과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순식간에 격침 또는 초토화할 수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19년 1월 8일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가담할 경우 극초음속 무기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된 미 항공모함을 격침 또는 무능화시킬 수도 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나 괌의 전략 폭격기가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주한 미군 사드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 기지와 인도에도 위협이 된다. 앞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마하 20 비행체, 마하 13 미사일 개발. 반대로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로 무장하면 괌 부근의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로 중국의 주요 표적을 1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신영순 합참 무기체계조정관 얘기다. 중국군 전방지휘소, 방공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지는 물론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까지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따른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유럽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에 의한 범지구적 지금 타격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다. 첫째는 극초음속 비행체다. 탄도미사일처럼 초기 추진력으로 마하 5에서 20 정도의 속도를 냈다가 비행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비행체엔 재래식 또는 핵탄두가 장착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1억 달러를 들여 시험에 성공한 ARRW가 대표적이다. 미 공군은 2021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B-52H에서 투하하면 추진 부스터에 의해 마하 20의 속도를 내는데 그 추진력으로 표적까지 날아간다.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C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둘째는 고체 연료 또는 스크램 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HCSW인데 2022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지난해 4월 9억 2,800만 달러에 계약해 본격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 중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활용한 공기흡입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3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공기를 초음속으로 빨아들여 압축해 고출력을 내는 최첨단 엔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에 26억 달러를 미 의회에 요구했다. 러시아, 중국 극초음속 비행체 성공. 극초음속 무기의 한 수위였던 미국을 자극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지난해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의 아방가르드를 공개했다. 푸틴은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말한 마하 27은 허풍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마하 20 정도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비행체를 지난해 12월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무게 100톤급 탄도미사일 SS-19에 장착해 발사했으며 6,000km를 날아 캄차카 반도에 떨어졌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배치했고 같은 종류의 지르콘도 배치 중이다. 킨자는 미그-31K 전투기와 Tu-22M 폭격기에서 발사하며 지르콘은 순양함에서 발사한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비행체를 2번이나 발사해 성공했다. 이 비행체는 탄도미사일 둥펑-17에 장착해 깐수성에서 발사했으며 신장 지역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 비행체는 우주에서 둥펑-17과 분리된 뒤 1400km를 활강하면서 표적에 유도됐다. 중국은 앞으로 극초음속 비행체를 ICBM인 둥펑-41에도 장착할 전망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미전역이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해 8월엔 마하 6에 이르는 싱콩-2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고 중국 항공우주학회가 밝혔다. 군사강국 외에도 프랑스와 인도가 러시아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인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1을 부스터로 하는 공기흡입식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호주와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도 군수용 및 민수용 극초음속 비행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화두다. 실제 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개국 미만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제적인 군축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 못 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 만든 X-51A 웨이브 라이더는 2011년부터 무려 3번이나 시험에 실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외피가 찢어지기도 하고 통제장치에 고장이 생기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을 차단하는 내열물질 개발에만 지난해 399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략도 없지만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주변국이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면 안보는 심각해지고 견제되지 않는다는 게 신전, 조정관의 지적이다. 동북아가 머지않아 극초음속 무기로 전략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돈이 들어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한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격 피해라. 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아시아 경제 양락교 기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SM-3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요격 시스템을 피해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마하 15의 SM-3 블록 EA를 개발 중이다. 블록 EA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러시아는 이미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아반가르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는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아반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며 사거리는 6,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측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킨자는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전략무기로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킨자는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은 2018년 3월 미그-31에서 처음으로 발사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TBM-3에 이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처음 선보였다. 둥펑-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807을 탑재,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등 상대 방공망을 뚫을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주역인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공 집단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IRBM 둥펑-26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에 달한다. 미국은 가장 빨리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전 배치는 가장 늦은 국가다. 1960년대에는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2011년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발빠르게 개발에 나섰다. 미국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또 신형 전략장 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더불어 미 CNBC 방송은 2018년 8월 록히드 마틴이 미 공군으로부터 4억 8천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개발은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해 4월에는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무기를 만드는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처음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이 4개월 만에 두 건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선두인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뮤얼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방어청 청장은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당전원 회의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탄두 ICBM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최신 지대공 유도 미사일 KAN-06은
러시아 S-300 기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에 이른다. 북한이 마하 7에서 8 속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극초음속 단계로 넘어가려는 유혹은 충분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로 각각 평가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최대 3배가량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